Okay, let's go. 안녕하세요. 청소업체 더하다입니다. 25년 새해가 밝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25년도 또 앞으로도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곳은 더하다 사무실입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사무 업무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 장비들을 이렇게 좀 보관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도 사무실 겸 창고가 하나 있어서 그쪽에도 지금 장비가 나눠져 있는 상태고, 설날 전까지 계속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차량에도 장비들이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안에는 지금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카펫 청소기고요. 여기는 12인치 돌돌이고, 요거는 보흥에서 새로 나온 청소기예요. 요거는 새로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요. 요거는 크란젤에서 나온 고압 세척기, 보흥 청소기, 카처 보행식 청소기, 맥시 5비탈 청소기고요. 얘는 보흥 3마력 연마기, 라보 보행식 청소기. 그 뒤에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바닥 청소 작업을 하거나 이제 왁스 코팅, 카펫 청소를 하고 나서 바닥을 좀 빠르게 건조를 해야 할 때 사용하는 송풍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터커 퓨어터고요. 뭐 작은 고압 세척기랑 건식 카펫 청소기, 뭐 뿔에도 있고 뭐 청소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뒤쪽에는 세제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배수 펌프입니다. 제가 이제 전국에서 배수 펌프를 압도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생들한테 배수 펌프 교육을 할 때 샘플로 보여드리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장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장비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오늘 실내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걸 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청소업을 할 때 가장 꼭 마스터를 하고 필수로 구비를 해야 되는 이 돌돌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보면은 얘는 이제 국내산 제품이에요. 국내산이고 봉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바닥 연마기, 보통은 돌돌이라고 많이 부르시죠. 얘는 이제 국내산이고요. 얘는 수입산입니다. 수입산이고 이제 장비가 이제 좀 커 보여서 얘로 청소를 하면은 뭔가 다 막 오염이 다 제거가 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이제 바닥 청소기입니다. 우선 요 국내산 돌돌이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1마력과 2마력, 3마력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마력과 2마력 같은 경우는 마루 광택기라고 불리고 3마력부터는 바닥 연막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통틀어서 돌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1마력과 2마력 같은 경우는 하방 압력, 즉 청소를 할 때 이제 위에서 눌러주는 무게의 힘을 표현을 했을 때 약 40kg 전후의 압력을 가지고 청소를 한다. 그리고 3마력부터는 이제 하방 압력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약 한 60kg에서 많게는 80kg의 하방 압력을 가지고 오염을 이제 돌려서 제거를 하는 용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업을 할 때 1마력과 2마력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3마력과 1, 2마력과의 차이점을 그렇게 알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3마력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 훨씬 더 3마력이 좋다는 걸 알게 된 게, 이유가 1마력과 2마력의 경우에는 이제 하방 압력이 이제 낮기 때문에 오염을 제거를 하더라도 2번, 3번,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오염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이제 조금 길어지고, 이제 3마력 같은 경우는 하방 압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2번, 3번만 해도 오염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에서 훨씬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1마력과 2마력은 사용을 하지 않고 3마력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응에서 나온 3마력 연마기가 있고 또 CS텍에서 나온 거,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3마력 돌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펫 청소, 뭐 왁스 코팅을 하기 전에 박리 작업, 그리고 뭐 석재 타일에 오염을 제거하고 광택을 내는 그런 용도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돌돌이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바닥 재질이나 오염에 따라 이제 바닥에 장착하는 패드나 솔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요거 야자솔입니다. 야자솔. 따갑습니다. 아주. 요 야자솔 같은 경우는 주방 바닥이나 화장실, 그리고 외부에 이제 바닥 청소를 할 때, 버너석 같은 데 청소를 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솔입니다. 두 번째는 요 카펫 솔입니다. 카펫. 부드럽죠. PVC 솔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좀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카펫 청소를 하는 바닥 요 패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으로 된 게 있고 이렇게 솔로 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카펫도 재질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카펫을 청소하는지에 따라서 솔을 쓸지 천 패드를 쓸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돌돌이를 구입을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고, 인스트락이라고 합니다. 인스트락.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부직포 붙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패드를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바닥을 놓고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패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빨간색 패드가 있고 하얀색 패드도 있고 청색 패드도 있고 이렇게 검정색 패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 검정색 패드, 그 다음에 빨간색 패드. 빨간색 패드 같은 경우는 바닥을 이제 박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 세척을 할 때 세척 개념으로 가볍게 세척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요 검정색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요걸 중간에 이렇게 빼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기계로 닿지 않는 곳을 청소를 할 때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사람 이렇게 때미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요 검정색 패드 같은 경우는 찌든 오염, 오래된 오염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왁스 코팅이 되어 있던 것을 박리를 하고 이제 새롭게 왁스 코팅을 하는데, 요런 이제 되게 거칠죠. 이렇게 거친 패드로 바닥을 청소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인스트락을 18인치를 많이 사용을 해요. 보통 이 돌돌이 같은 경우는 10인치, 12인치, 14인치, 16인치, 18인치, 20인치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16인치입니다. 16인치 인스트락을 끼면 이 범퍼 가드보다 패드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패드와 이 범퍼 사이에 약 한 1cm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 범퍼가 닿는 곳에 가까이 가도 1cm 정도는 항상 오염이 제거가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요 18인치를 끼면 범퍼보다 약간 패드가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범퍼 때문에 청소를 못하는 그 1cm 부분을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16인치 패드를 사용할 때도 있고 18인치 패드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장비 인스트락을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하단을 내리면 요 조립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두껍죠. 예전에는 여기 이제 3인치였고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다 5인치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장비를 혹시 중고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 조립되는 부분이 3인치인지 5인치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이제 패드나 PVC 패드나 카펫 패드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요 조립되는 인치가 잘못돼서 이제 조립이 안 돼 갖고 청소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립이 어렵진 않고 요 인스트락 홀에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얘를 돌려주면 이게 조립이 끝난 거예요. 뺄 때는 반대로 걸어서 빼면 빠지죠. 다시
집어넣고 걸쳐만 놓으면은 조립이 끝났고요. 이 바닥은 지금 왁스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친 건 하진 않을게요. 중앙에 맞출 수 있게 딱 센터를 맞추고 완전히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장비를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16인치 장비에 18인치 인스트락을 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범퍼 가드보다 요 부분이 좀 한 1cm 정도 더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닿는다고 해서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을 개선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제 가까이서 보면 손잡이에요. 얘는 손잡이. 그리고 얘는 빨간색 날개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은색, 여기도 버튼. 다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는 이 통 안에 있는 물이라든지 세제를 이제 배출하는, 얘를 들어서 옆에다 걸쳐 놓으면 계속 물이 배출되는 방식이고, 얘를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들어 올릴 때마다 세제가 이제 배출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은색은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그런 손잡이에요. 자동 방식이라서 제품 가격이 약 한 20만 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는 이제 자동 버식 방식이고, 이게 없는 거를 구입을 하시면 하단 쪽에 너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너트를 채워서 수동으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런 방식의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돌돌이를 작업하는 오토바이 탈 때 그 악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잡고 있으면은 이제 장비가 계속 작동이 되고, 얘를 놓으면은 작동이 멈춥니다. 이쪽이나 같아요. 어느 한쪽만 잡아도 되고 양쪽을 잡아도 되고, 이제 스타트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렇게 후크 방식의 푸시 버튼이 있어요. 얘만 작동을 해서 누른다고 해서 작동이 되는 게 아니고, 얘를 눌렀다가 얘를 들어 올려야지만 작동이 됩니다. 안전 스위치예요. 누르고 들어야 작동이 돼요. 얘만 들면 작동이 안 돼요. 이 돌돌이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 네 발을 이용을 해서 요 이제 허리보다 좀 밑으로 오게 하는 편이에요. 손이 최대한 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얘를 잡을 수 있는 높이. 근데 어떤 분들은 얘를 조금 이렇게 높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를 좀 밑으로 하셔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작업하기 편한 상태에서 얘를 작업하는 위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 또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낮춰서 요 정도 상태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요 정도 위치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가까이 와서 보시면 얘를 누르면은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전핀을 누르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바닥은 왁스 코팅을 했던 새 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약간 좀 물을 묻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돌돌이를 사용을 할 처음에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이 돌돌이를 사용을 할 때 갑자기 중심을 못 잡으면 일로 튀거나 옆으로 튀어서 주변에 어떤 물품이 있거나 벽면이 있거나 유리벽이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파손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돌돌이를 항상 사용할 때 두 손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요. 안전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장비가 멈춰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장비를 스타트하고 딱 센터에 맞출 수 있게끔, 이 자세가 어느 현장 가서든 스타트가 되면 장비가 멈춰서 스타트를 해야 돼요. 보통 얘를 들어서 스타트를 하면 이쪽으로 가죠. 또 반대로 얘를 낮춰서 스타트를 하면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양쪽에 이제 벽이 있으면 파손이 돼버리는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돌돌이를 처음에 하실 때에는 항상 스타트를 하고 센터에 바로 올 수 있게끔 기준을 잡아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자, 돌돌이를 사용을 할 때 내 힘으로 이쪽을 갔다가 할 수가 없어요. 장비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피로에 의해서 이제 온몸이 다 몸살이 나기 때문에, 이 돌돌이를 사용할 때는 시작하자마자 센터를 잡습니다.
거기서 이 핸들을 들어 올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중앙, 밑으로 내리면 왼쪽. 자, 옆에서 보면 이 핸들이 위와 아래의 중간일 때는 멈춰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얘를 들면은 이쪽으로 가고, 얘를 낮추면 이쪽으로 갑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이 바닥은 항상 한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얘를 들면 앞날만 닿기 때문에 회전 방향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얘가 위와 아래의 중간일 때는 전체 면이 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고, 얘를 밑으로 내렸을 때는 뒤쪽 부분만 닿기 때문에 회전에 의해서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 방향을 이해를 잘 하셔서 위를 올렸을 때는 윗날에 의한 방향, 또 내렸을 때는 아랫 방향에 의한 방향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센터를 먼저 잡고 내가 닦고자 하는 곳에 가서 쭉 내리고 닦고, 반대로 들어 올려서 좌우로 왔다 갔다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손으로만 계속 얘를 하면은 어깨도 아프고 팔이 아프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이 허벅지에 이렇게 걸쳐서 센터 위치일 때 걸쳐 놓고 하면은 힘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얘를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은 어깨부터 팔이 아프기 때문에 항상 중심이라고 생각이 될 때 허벅지를 갖다 대서 그 위치가 센터에 갈 수 있게끔, 이 상태에서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이런 방식을 해서 청소를 하는 장비죠. 그래서 얘를 좌우로만 해서 청소가 되는 건 아니고, 찌든 때가 만약에 이 부분에 있다 했을 때는 얘를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비벼서 청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넓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장비를 돌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손가락으로만도 가능해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 핸들을 위아래로 조정을 하면서 얘를 돌리는 거지, 얘를 힘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핸들을 들고 내리면서 기계를 자연스럽게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응용을 해서 이 기본이 좌우의 기본이라고 했을 때, 이걸 더 퀄리티 있고 깨끗하게 하려면 얘를 좌우로만 가는 게 아니고 비비면서 좌우로 가는 게 훨씬 퀄리티가 높고 작업의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칸을 3칸만 청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돌려서 가죠. 그러면은 청소했던 부분이 3번, 4번씩 비벼지기 때문에 청소의 결과물도 좋고 시간도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반대편을 와서 또 그 부분을 닦으면서 갑니다. 돌돌이는 회전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힘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세척을 할 때는 이 기계의 절반 이쪽에서 청소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이제 첫 번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청소를 하는 거지, 반대에서 이렇게 청소해서 나오시면 안 돼요. 이쪽에서 닦는 힘이 뒤쪽에 실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스킬이 생겨요. 물이 많은 데에서는 얘를 단순하게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세제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뒷작업하기도 힘들어지고, 이제 바닥 어떤 이제 세제에 의해서 다른 부분에 하자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쭉 가서 그러면은 세제물이 밑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전 방향 때문에 세제가 밑으로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또 그걸 반대로 해버리면은 이 세제가 반대편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위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세제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전부 다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청소를 하면은 세제가 밑에 있으니까 세제를 피해서 빠르게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닦고 내려와서 얘를 들어서 반대편으로. 그래서 돌돌이를 돌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시되 가장 기본적인 스타트하고 센터 잡기, 그리고 우측, 좌측, 센터, 이 센터가 돼야지만 앞, 뒤가 돼요. 이 센터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센터에서 좌우를 하시고 센터에서 앞과 뒤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 돌돌이를 할 때 제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 이 양손을 잡고 있다가 이 손가락으로만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돌이는 힘에 의해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 요령에 의해서 청소를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으로만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잘 다루시게끔 돼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전선이 계속 뒤에 있습니다. 근데 전선이 이게 기계 앞으로 갔는데 얘를 작동을 해버리면 상황에 따라 이 전선이 돌돌이에 말려서 이제 전선이 끊겨지면 이제 고객님의 콘센트도 망가질 수가 있고 이제 전기선이 끊어지기 때문에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2인 1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일 때는 2인 1조로 해서 한 명이 작업을 하면 뒤에서 한 명이 전선을 좀 체크를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이 센터 작업을 충분히 여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 얘를 센터에 있기 때문에 전선을 주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이 센터를 잡을 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험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이 돌돌이를 잡으실 때 되게 쉬운 줄 아세요. 그냥 작동하고 좌우로 하면은 청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처음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되게 예민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마력과 2마력은 이제 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좌우로 가는 게 조금 더 힘들다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3마력은 얘 하방 무게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좌우로 가는 힘이 조금은 덜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1마력과 2마력보다는 3마력을 처음에 하실 때 훨씬 편안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추천하는 거는 1마력, 그러니까 가격 차이는 물론 있지만 1마력과 2마력을 샀다가 다시 3마력을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돈을 준비하셔서 3마력을 하나를 그냥 사시면 1, 2마력을 다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꼭 1, 2마력까지 갔다가 오지 마시고 한 번에 3마력을 좀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돌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다음에 이제 현장에 있으면 이 작업 영상에 대해서 찍는데 이게 보통은 작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하기가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기본적인 설명만 드릴 거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현장에서 어떻게 청소하는지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멀티탭 같은 그런 전선에 꽂으시면 안 되고 이 벽면에 나와 있는 메인 스위치 항상 그 콘센트에 이제 끼고 작업을 하셔야 전원이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전기를 쓰실 때는 이제 메인 콘센트에 꽂으시고, 우리가 이 돌돌이 작업을 할 때 출입문이 저쪽이고 저쪽부터 닦아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쪽부터 닦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선 코드가 뒤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잘못하면 이 코드를 저 앞쪽에 꽂으면 계속 청소하면서 선이 걸리기 때문에 이 돌돌이 작업을 하든 다른 어떤 작업을 할 때든 항상 청소하고 나가는 위치에 따라서 전기선을 코드를 꽂는 위치도 달라져야 되고 청소하는 시작점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잘 참고를 하셔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맥시 오빗이라고 해서 오비탈 청소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산 돌돌이 같은 경우는 바닥이 회전을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는 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비비는 그런 역할을 해서 비벼서 청소를 하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같아요. 요 부분은 이제 핸들 고정을 하는 자동 스위치고요. 이렇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배출을 하는 그런 용도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국내산 같은 경우는 이 작동 레바가 바깥에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었죠. 근데 얘는 이 안쪽에 이렇게 두 개가 숨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만 눌러도 작동이 되고요. 얘는 안전 레바가 뒤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얘를 누르고 레바를 잡아야 작동이 됩니다. 평상시엔 작동이 안 되고요. 앞에서 보시면 높이에 맞춰서 얘를 이제 놓고요. 그리고 안전 레바를 뒤에서 누르고 얘를 누르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힘으로 좌우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 뒤로 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좌우로 청소하는 장비가 아니고 앞 뒤로 쭉 앞 뒤로.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돌돌이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섬세하기 때문에 이 높낮이를 이용을 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얘는 회전하는 방식이 아니는 이제 비비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아이가 와도 작동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돌돌이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좌우로 청소를 하지만 얘는 비비고 있는 청소이기 때문에 좌우로 가는 게 더 힘들고 앞뒤로 왔다 갔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해 본 결과는 얘는 박리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퀄리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카펫 청소나 이제 바닥 세척 작업을 할 때는 훨씬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얘를 작동을 해서 앞뒤로 끌고 가면 뒤에서 이제 스퀴즈를 이용을 해서 세제를 당기거나 청소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오수를 끌어 당기면 되는데 이 아까 설명드린 1마력과 2마력 같은 경우에는 카펫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얘 2마력부터 3마력은 돼야 카펫 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카펫 같은 경우는 천이잖아요. 천. 바닥이 천이기 때문에 천을 이 솔로 계속 비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터의 힘이 2마력 이상은 돼야 카펫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마력과 2마력 갖고 카펫 청소를 하면은 바닥에 붙어버려요. 붙거나 아니면 작동은 하지만 오래 사용을 되면 이제 모터가 과열이 돼서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여성분들까지 누구나 작업이 가능합니다. 돌돌이 같은 경우는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스킬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장비는 계속 비비고 있기 때문에 좌우가 아닌 앞 뒤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앞 뒤로만 청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옆으로 갈 때는 얘를 방향을 좀 틀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도 되겠죠. 왔다가 앞으로 가고 왔다가 앞으로 가고. 이 장비의 단점은 우선 바퀴가 흰색이라서 이제 오염들을 밟고 다녀야 되는데 왜 흰색으로 했는지를 모르겠고 또 요거 전선도 또 흰색이에요. 흰색이라서 바닥에 이제 끌리면서 오염이 묻을 텐데 왜 이걸 흰색으로 했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가격. 네, 지금 국내산 돌돌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옵션을 장착해도 한 250만 원 전후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4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몸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가 좀 뭐 화려하고 좀 생긴 것도 이쁘고 해서 참 좋기는 한데
바닥 세척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장비를 잊지 않았고 보통 이제 돌돌이 같은 방식을 했었기 때문에 똑같이 오염이 제거가 된다고 해도 왠지 돌돌이가 더 오염이 더 잘 제거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얘는 지금 청소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국에서 2명밖에 없고요. 기존에 수입을 하셨을 때 어떤 업체에서 한 분이 사셨고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이제 2번째로 샀는데 원래는 이렇게 원형 방식의 오비타를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각형도 있거든요. 이 제품이 똑같은데 사각형이 있는데 걔를 구입을 하고 싶었으나 국내 재고도 없고 금액이 이제 1,000만 원 돈에 달하기 때문에 진짜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산 게 아니고 국내에 재고가 없어서 원형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입처와 얘기를 해서 이 제품이 필요하시다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조금은 좀 할인을 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고요. 한 300만 원 중반에서 조금 밑으로 또 가능하게 판매도 가능하니까 이 제품이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바닥 세척 용도의 장비가 유명하진 않고 바닥을 갈아내는,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이제 화강석 그런 것들을 갈아내는 연삭기, 대형 연삭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제 바닥 세척기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의 이제 성능이나 효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수입산과 국내산 바닥 청소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보행식 청소기나 여러 이제 장비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찍는 게 참 어렵긴 합니다. 이제 혼자 대사도 없이 즉흥적으로 하고 이제 편집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도 저는 이제 청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또 제 경험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